외국인 강의 도시민박업 법률에서 세금까지 마스터하기 6주 무료 강의의 오늘은 2주차 시간입니다. 전국에 농어촌 민박업이 몇 개나 있고 전국에 외국인 강의 도시민박업이 몇 개나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검색 가능합니다. 로컬 데이터라는 곳이군요. 네, 로컬 데이터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 개방 이런 데가 맨 위에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런 사이트가 뜨는데요. 여기서 데이터 찾기로 가서 그룹별 업종 조회로 가셔서 문화, 그다음에 숙박 이렇게 누르면 숙박업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중에 외국인 관광 도시인박업 보이시죠? 클릭하면 외국인 관광 도시인박업에 대한 통계가 나옵니다. 기간을 설정해서 검색해 볼 수 있고요. 또 지역을 설정해서 검색해 볼 수 있고 각 업종별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데니까 여기서 내가 창업하고 싶은 지역을 검색을 해보시기 바래요. 요거가 이번 주 축제입니다. 이 사이트는요, 제가 이미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1년 전에 펜션 창업 많은 곳 알아보기.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 강화 도시 민박업도 알 수 있고요. 한옥 체험업도 알 수 있어요. 이 업종들을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민박업의 종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농어촌 민박업과 외국인 강화 도시 민박업을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 강화 도시 민박업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농어촌 민박업이 형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이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박업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남는 공간을 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관련 법률이 다르고 소관부처가 다릅니다. 지역도 달라요.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에서 하고 외국인 강화 도시 민박업은 이름에도 도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 지역에서 합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이 비슷하면서 달라요. 주택에서 하는데 농어촌 민박업은 단독 다가구에서만 가능합니다. 농어촌 지역에도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잖아요. 거기는 안 돼요. 근데 외국인 강화 도시 민박업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5개 종류의 주택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면적 제한이 있죠. 연면적 제한은 230제곱미터. 평수로 치면 70평이 조금 안 돼요. 또 중요한 또 차이점이 있어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입을 하잖아요. 근데 전입만 하면 외국인 강화 도시 민박업은 바로 나와요. 농어촌 민박업은 어때요? 전입해가지고 즉시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입해서 그 지역에서 6개월을 살아야 되고요. 만약에 세입자잖아요. 내가 집을 임차를 하잖아요. 그럼 무려 그 동네에서 3년이나 살아야 돼요.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점과 차이점 말씀드렸고요.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내가 창업할 곳 주소를 넣으면 그 주소가 도시 지역인지 농어촌 지역인지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동네가 높은 건물도 없고 앞에 막 또랑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 집은 시골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골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토지 이음에서 검색해보면 도시 지역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 민박업을 못해요. 그러면 빌라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법률 얘기를 좀 할게요. 외국인 강화 도시 민박업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 원문을 보면 너무 어려워. 제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명칭에 모든 답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외국인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업종은 27가지나 되는 대한민국 숙박업 업종 중에서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이 유일합니다. 사람들이 에어비앤비에 내국인 숙박하면 불법이죠? 라고 하시는데 에어비앤비에 외국인이 숙박하면 불법이 아니고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에 내국인 숙박이 불법인 거지 내국인 외국인 따지는 거는 27가지나 되는 대한민국 숙박 업종 중에 얘가 유일하다고요. 이거는 이 업종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관광이라는 명칭을 일부러 집어넣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거지역에 주택에서 숙박 영업을 하게 허가를 해주는데 그거는 관광진흥을 위해서 특별히 허용을 해줄게 라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왜 이런 구실을 만들까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숙박업이요. 주택가에 못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의 땅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실 거예요. 몇 배가 차이가 나죠. 그런데 땅값이 싼 주거지역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뿐만 아니라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주거용 건물하고 숙박업용 건물하고는 그 건물의 규제가 달라요. 그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숙박업 쪽이 높습니다. 근데 주민이 살고 있는 일반적인 주택에 그게 숙박업용으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인데도 숙박 영업을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호텔, 모텔 업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그럼 주거지역에 가서 숙박 영업하게 해줘 막 이럴 텐데 쟤네들만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관광이라는 딱지를
붙인 겁니다. 이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관광진흥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가정집에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만 특별히 허용을 해주는 거야 라고 구실을 만드는 거죠. 저는 외국인이란 딱지를 붙인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민박업이잖아요. 아까 농어촌민박업, 도시민박업 비교해봤는데 도시는 도시지역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주택의 종류 5가지, 이것도 관광진흥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박업이라는 게 있죠. 민박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거주를 하면서 남는 공간에 숙박 영업을 해라 라는 약간 부업 개념이에요. 본격적인 숙박업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비싼 월세를 내고도 집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전문적으로 숙박 영업하지 말라고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어촌 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똑같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이 법조문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입이 필수이잖아요. 법에는 전입하라는 얘기가 없지만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주한지 안 거주하는지를 인허가 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전입해서 등본을 내면 내가 거기 살고 있다는 게 서류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전입을 하는 게 필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면 하는데 전입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세입자도 가능한가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세입자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문에 나와 있나요?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이 법에 모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근생은 안 되나요? 뭐 오피스텔은 안 되나요? 이런 것들도 이 법에 다 들어가 있죠. 아까 주택의 종류 나와 있잖아요. 주택에서 가능하다. 상가 안 되고요. 업무시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5가지 종류 중에 오피스텔이나 근생, 상가 건물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관화 도시민박업은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법인이 가능하냐 이것도 물어보시는데, 주민이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은 안 된다라는 것도 이 내용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독채 운영도 안 되죠. 왜냐면 본인이 거주하면서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되게 현실성이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여기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3대가 같이 산다. 그럼 방이 4개라도 여유 공간이 없어요. 3대가 같이 사는 화목한 가정문화를 어떻게 체험하게 해줄 거야. 그쵸? 독신자나 가능하지.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항상 맞닥뜨리는 문제들 있죠. 허가를 받으려고 우리가 알아볼 때 위반 건축물이다, 뭐 주민 동의 받냐, 뭐 노후 건축물 어떡하냐, 이런 것들은 사실 법조문 안에 다 들어가 있진 않고요. 어디 있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만들었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러니까 관광진흥법, 거기에 대한 소관부처가 문체부거든요. 이 업무처리 지침은 어떤 거예요?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매뉴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저는 이거는 외국인 관화 도시민박업 창업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노후 건축물 규정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이거든요. 모든 건물에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공적인 문서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띄워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딱지가 붙어있는 경우는 그 집에서는 외도민 안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찍혀있지 않은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 있어요. 샌드위치 판넬을 이렇게 확장했잖아요. 보일러실. 구청에서 몰랐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도장을 꽝 찍지 않은 것 뿐이지 이건 불법입니다. 근데 서류상으로는 위반 건축물 아니잖아요. 이런 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죠. 그래도 나온다. 그래서 안 나온다. 나오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얘가 건물 뒤쪽에 있어요. 공무원 실사 나오거든요. 우리가 서류 접수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살펴봅니다. 공무원이 대문으로 들어와서 현관문을 들어와서 집안을 살펴보고 나가는 동안에 얘가 건물 뒤쪽에서 안 보여요. 그러면은 안 걸리고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거의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건물 앞에 전면에 있어요. 눈에 너무 잘 보여.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요. 요거 신청할 때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라는 그 신청서 문서가 있거든요. 그 문서 양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사업기획서를 첨부해서 넣으라고 돼 있어요. 사업기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 제가 유튜브로 이미 다 올려드렸습니다. 댓글로 난리 났어요. 구독, 좋아요 100개 있으면 100번 누르고 싶다, 감사하다라고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거 제가 유료 컨설팅 했던 거를 유튜브에 공짜로 오픈을 한 거거든요. 요거 보시면 다 해결이 되실 겁니다.
특별자치도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없습니다. 농어촌 민박업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어촌 민박업이랑 비교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내가 제주도에서 창업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아니라 농어촌 민박업을 하셔야 돼요. 즉 제주도에서 뭐 무슨 스테이 하고 싶다, 민박업 하고 싶다 이러면 단독 다가구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제 규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는 외국인만 받아라는 게 굉장히 큰 규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관광진흥법 안에 있는 규정이고요. 하나는 특례 공유 숙박. 특례라는 거는 현행 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데 특정한 조건에 한해서 특정한 기간에 한해서 허용해 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게 위홈이라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에는요. 도시재생 지역 내에 마을기업 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에서 내국인 받는 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 1호 사례가 군산입니다. 군산의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지역이고 거기 안에서 게스트하우스라는 상호를 쓰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마을기업이 협동조합의 형태인 거예요.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서 내가 합법적으로 내국인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군산이 전국 1호 사례고요. 최근 사례는 경주시예요. 2024년 3월 11일 기사죠. 경주시에서 내국인 숙박 특례로 전환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마을기업이 협동조합 형태로 거기에 개별 매도민 사장님들이 가입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 관광진흥법에는 내국인 받으면 불법이야. 외국 사람만 받아 라고 써 있지만 거기에 특례, 요 기업, 위홈이라는 회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거에 대해서 요 기간에 한해서 할 수 있어 라고 돼 있고요. 처음에 이제 서울 지하철역 1km 이내였다가 그 다음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가 그 다음에 부산까지 확대됐죠. 이게 제가 위홈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 올렸던 게 5년 전이거든요. 위홈을 가입하면 일단은 내국인 숙박을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위홈은 저는 무조건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위홈과 미스터 맨션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